오늘 뉴욕으로 향하던 대형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돼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에린이 동부 해안을 강타하면서 뉴저지주 일대에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심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1989년 부모를 총격살해한 메넨데즈 형제 중 동생이 35년 만에 열린 가석방 심사에서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 전역에서 크라톰을 섭취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제 두 번째 공개 훈련을 치렀습니다. 다음 주 LA 다저스 시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합류로 미국 스포츠계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불안 신호가 있지만 노동시장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 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연준의 연례 경제정책회의에 참석한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과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hose effects to accumulate over coming months with high uncertainty about both timing and amounts. 다만 관세 여파가 단기적일 수도 있다면서 최근 노동시장 침체에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4%대 초반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채용 부진은 향후 해고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제 불안 요인입니다. And the stability of the unemployment rate and other labor market measures allows us to proceed carefully as we consider changes to our policy stance. 5회 연속 동결을 고수해왔던 연준이 금리 인하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연준 의장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Well, we call him too late for a reason. You should have cut him a year ago. He's too late. 현재 4.25에서 4.5%인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파월 의장은 밝히진 않았지만 시장은 다음 달 중순 연준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9월 5일 나오는 고용 보고서와 그 다음 주 발표되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내려도 조심스럽게 소폭 인하할 것으로 보여 당장 3%포인트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오늘 뉴욕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돼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52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펜브로크 타운 동쪽 방향 90번 고속도로에서 통제력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최소 3명이 숨졌으며 일부 승객은 버스에서 튕겨져 나가거나 버스 밑에 깔리면서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소 24명의 승객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20여 명이 두부 손상이나 골절 등의 중상으로 응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인도와 중국, 필리핀 출신이며 사고 당시 많은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bsolutely, there's a lot of rescues. We still have entrapments. We still have people. We don't know their whereabouts. We're assuming that we need that count, the passenger count, so we can count how many injuries we have, how many fatalities, or how many possible entrapments. Like I said, the bus did roll
There were multiple ejections, there are multiple people trapped, and there's multiple fatalities, and this includes children as well. 당국은 헬기 6대와 수십 대 구급차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는 고속으로 주행 중이었고 충격이 워낙 커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허리케인 에린이 동부 해안을 강타하면서 뉴저지주 일대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허리케인 에린으로 인해 15피트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발생하면서 마게이트, 오션시티, 와일드우드 등 곳곳이 침수되고 150여 곳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도심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들이 떠내려가고 구조대원들은 고립된 주민들을 구출하고 또 카약을 타고 지나가는 남성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Most of the villages were flooded pretty bad. Most of all the rental homes where the people would be staying at, they would have been just stuck in the house anyway. You know, they couldn't have got out if they were in the house. So if you don't live down here, don't come down here during a storm. It's not fun and games. 당국은 이번 주말 동안 파도와 급류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해안가 방문을 자제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토요일 새벽 2시까지 케이프 메이, 애틀랜틱, 코스탈 오션, 컴벌랜드 등 동부 지역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989년 베버리 힐즈 자택에서 부모를 총격 살해한 메넨데즈 형제가 35년 만에 열린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메넨데즈 형제 중 동생 에릭은 어제 10시간에 걸친 화상 면담 끝에 가석방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에릭이 수감 중 마약 밀반입과 불법 휴대전화 사용 그리고 1997년과 2011년에 폭력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여전히 공공안전에 무모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and when the Menendez brothers finally come clean and say that those lies that they've been telling for 35 years are just that, they're lies, then at that point, we believe they'll be qualified for parole. Until that happens, we believe they're not. 앞서 에릭은 지난 5월 재심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서 50년 이상 종신형으로 감형돼 가석방 자격을 얻었지만 이번 판정으로 3년간은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형 라일은 오늘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종신형이 아닌 장기 징역형일 경우 26살 미만부터 복역을 시작해 형기의 반을 채웠다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자택과 워싱턴 DC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오늘 아침 볼턴이 불법적으로 기밀 정보를 보관하거나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사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안보 사령탑을 맡았지만 대북 정책 등 외교 현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2019년 해임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불화는 이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향후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e's not a smart guy, but he could be a very unpatriotic guy. I mean, we're going to find out. I know nothing about it. I just saw it this morning. They did a raid. 앞서 지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행정부 시절 경험을 담아 출간한 회고록이 국가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비밀 유지 협약을 위반했다며 출간 금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같은 해 11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수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빌라노바 대학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접수된 총격 신고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빌라노바 대학교 측은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로스쿨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았고 곧바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피시킨 뒤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수백 명의 델라웨어 카운티 경찰과 펜실베니아주 경찰, 연방 수사기관들이 출동했지만 실제 총격범은 없었고 부상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nd we are going to conduct a full investigation. Our federal partners are with us as well. My office,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the FBI, we're all going to work to try to get to the bottom of who might have done this. Because if this was indeed a cruel hoax, this is a crime. And we will track you down if it's the last thing we do. These people here, there are, Chris, I think literally thousands of people here today who are here because their kids are being dropped off for school, right? And it should be a joyous occasion was ruined by somebody.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허위 신고는 불법이라며 신고자를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빌라노바 대학교는 어제 학기 시작을 맞이해 오리엔테이션과 연구 박람회, 정보 세션, 가족 피크닉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크라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와 음료, 합성 마약류 등에 사용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산 식물 크라톰의 위험성에 대해 공식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크라톰은 불안과 통증을 완화하고 에너지를 높이는 효과로 주목받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약물 의존 증상과 발작,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식물입니다. 특히 크라톰은 편의점에서 별다른 경고 문구 없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최근 알코올 대체 음료로 마케팅되면서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섭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You're advertised this alcohol alternative, so you feel like it's something totally safe and you start to believe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when you become addicted to this.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크라톰 관련 사망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여러 주에서 연령 제한과 경고 문구 의무화, 안전성 검사 등의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리조나와 미네소타,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판매를 금지했으며 최근 오렌지 카운티에서 크라톰 판매와 소지를 금지한 데 이어 LA 카운티도 해당 조례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를 앞두고 LA 연방법원 앞에 대형 콘크리트 바리케이트가 설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다운타운 템플 스트리트에 위치한 연방법원 앞에서는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이 차례로 바리케이트를 옮겨놓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말 시위가 다운타운 일대에서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LA에서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잇따르며 약탈과 폭력 사태로 번졌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천 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재는 방위군 대부분이 철수했지만 당국은 추가 시위와 충돌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우정사업본부가 미국행 국제우편물 접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 우편물 접수가 중단됩니다. 우체국 측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소액 면제 제도를 폐지하면서 $800 이하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자 현재 국제 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민간 특송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대안으로 안내하며 물품이 4.5kg을 넘을 경우 기존 EMS보다 저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물품 신고와 관세 부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FC 손흥민 선수가 어제 두 번째 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다음 주 예정된 LA 다저스 시구에 앞서 투구 연습까지 진행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합류로 미국 스포츠계 전반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샌디에고 FC와의 홈 경기 티켓 가격은 평소보다 4배 이상 급등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LAFC 훈련장입니다. 익숙한 축구화를 벗은 손흥민 선수는 한 손엔 글러브를, 다른 한 손엔 야구공을 잡습니다.
그러더니 첫 투구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안정된 자세로 다양한 각도에서 공을 던집니다. LAFC 코치진들도 잠시 축구공을 내려놓고 손흥민의 투구에 집중하는가 하면 직접 코칭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음 주 미국 4대 스포츠 중 하나인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시구에 나서기 위한 연습입니다. MLS 데뷔 후 무려 2번째 경기 만에 축구를 넘어 야구 그라운드까지 진출하는 겁니다. 오늘로 2번째 공개 훈련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는 다가오는 경기 준비와 함께 다음 주 예정된 LA 다저스 시구 연습까지 마쳤습니다. Yesterday was my first day. It was actually not too bad. Distance is a bit far actually. Just soft. Then it's easy.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의 LAFC 입단은 미전역 스포츠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LA를 연고지로 두고 있는 형제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손흥민 선수를 두 팔 벌려 환영했고 다저스는 구단 SNS를 통해 김혜성과 토미현수 에드먼 선수의 영상 편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발전한 미국에서 손흥민의 영입이 막대한 마케팅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전인 샌디에고 FC와의 경기 티켓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자리가 $200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정가보다 최대 4배 비싼 가격입니다. 특히 시야가 가장 좋은 좌석은 무려 $5,265, 하나로 730만 원에 달합니다. It's massive for the Korean fan base. You know, in LA, we have a lot of Korean people here, so I think it'll attract them to our club and just bring a new environment. You know what I mean? He's a champion, so we're happy to have him. It's going to be great. I mean, it's going to just bring a lot more attendance to the stadium, excitement, and just a lot more fans to the team. So it's really cool. 손흥민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은 사실상 매진됐는데 단 일주일 사이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수준입니다. 이처럼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미국 스포츠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전국에 유통된 일부 육류 제품에서 농무부 검사 도장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뉴저지의 사브로시토스 온드레뇨스가 생산한 돼지갈비와 초리조 등 32,000파운드의 육류 제품에서 허위 USDA 검사 도장이 발견됐다며 긴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실제 검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따라서 유해 박테리아나 기타 오염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5년 8월 20일 이전 생산된 14온스 진공 포장 제품 6종으로 가정식 초리조와 훈제 돼지갈비, 훈제 초리조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건강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새벽을 틈타 드론으로 마약을 운반하던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힐스버러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새벽 1시 30분쯤 루치안나 미카엘라 레인 인근의 한 주택에서 49살 제이슨 브룩스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브룩스는 마약을 운반하던 드론이 주택가 뒷마당에 추락하자 주택문을 두드렸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국은 드론에 달린 가방에서 펜타닐 3봉지와 메삼페타민 1봉지를 즉시 압수했습니다. 브룩스는 마약 소지 혐의 외에도 차량 번호판 미부착 등 추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 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3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통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LA 시간으로 월요일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는 3박 6일간의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첫 일정으로 제1동포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저녁엔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양 정상은 미국발 통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한일 간 협력 구상을 담은 합의문을 공동 발표한 뒤 만찬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은 스가 전 총리 등 이란 의원연맹 인사들과 회동한 뒤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워싱턴 DC에 도착합니다. 이 대통령은 도착 뒤 곧바로 재미동포들과의 만찬으로 미국 일정을 시작하는데 특히 다음 날인 화요일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될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초기 외교 성과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방위비 분담과 국방비 증액,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미국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그 어느 역대 미국 정권보다도 거센 상황. 이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지원과 원전 건설,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협력 등 우리의 제조업 지원을 바탕으로 거센 요구를 방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엔 한일 양국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미국의 초당적 싱크탱크 연구소인 CSIS에서 정책 연설을 이어갑니다. 이후 수요일엔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뒤 귀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사흘 만에 다시 불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조사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특검은 이르면 주말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진술 뒤집으신 이유는 뭔가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전 총리는 앞서 2차 조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가 뒤늦게 드러나고 이를 토대로 내란 특검이 추궁하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즉 구속의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인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당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3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혐의와 관련해 가장 큰 테마는 내란 관여 여부라며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밤 이상민 전 장관과 남아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 외에 다른 문건이나 지시도 받았는지 등을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에 내란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과반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아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한 번 더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됐습니다. 반탄파 후보들만 남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혁신과 멀어졌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최종 득표 결과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안철수, 조경태 후보를 누르고
당대표 선거 결선에 올랐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데 누가 되든 친윤 반탄파가 당권을 쥐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와 20%를 반영했는데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찌감치 반탄파 후보들의 우세가 점쳐져 왔습니다. 최종 결선에 오르게 된 장동혁 후보는 단일 대우를 강조했고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 대우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여 투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금 이재명 독재 정권의 칼끝이 우리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물리칠 당대표는 저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당대표는 반탄파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지도부를 함께 구성하는 최고위원의 경우 찬탄의 양향자, 우재준, 반탄의 김민수, 김재원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지도부가 분열된 국민의힘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결선에 오른 두 후보를 상대로 오늘 추가 TV 토론회를 연 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26일 최종 당대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오늘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변경과 관련해서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서 적용되는 특별 가입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원칙적으로 변경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매년 12월 7일까지는 연간 등록 기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에는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에서 다른 플랜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오픈 등록 기간이라고 해서 이 시기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후에는 그해 동안 다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3월 말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에는 플랜 변경이 원천적으로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어지는 특별 가입 기간입니다. 미국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이 특정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연간 등록기간이나 오픈 등록기간이 아니더라도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법적 근거는 연방 규정에 나와 있고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재난관리청이 지정한 재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재난 때문에 정해진 가입기간 안에 플랜 변경을 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특별 가입기간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불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플랜을 액체 의무에서 PPO로 옮기고 싶다거나 더 마음에 드는 보험사로 옮기기 위해 특별 가입 기간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가입 사유를 거짓으로 제출해 변경한 경우 보험사가 사후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큰 의료비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을 도와준 에이전트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CMS, 즉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규정 위반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 에이전트로서 산불 피해 특별 가입 기간은 반드시 재난으로 인해 가입이나 변경을 놓친 분들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고객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혜택을 보장받고 재정적인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는 선택일지라도 규정을 벗어난 변경은 나중에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플랜 변경은 단순히 보험회사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관과 사유 안에서 변경해야만 병원 진료와 치료, 수술에 필요한 혜택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